네, 132쪽 경우의 수를 먼저 나갈게. 자,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이 경우의 수라는 단원이요. 중2 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고1 때 한번 나옵니다. 고1 때. 고1 2학기 때 한번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3 때. 고3 때 이제 확률과 통계라고.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으로. 어떻게 알아 너? 오. 이적분인가? 오. 합통하는 거. 그래. 관심이 많구나. 그래요. 그래서 고3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와요. 고3 때. 그만큼 쭉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냥 듣기만 해도 어때? 중2 때 거가 잘 안 돼 있으면 요때 어렵겠죠? 여기 잘 안 돼 있으면 어렵겠죠? 그쵸? 근데 아마 내 예상에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거의 90%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확률이 어려운데요. 딴 게 더 어려워. 확률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결국. 중요합니다. 자, 우선 사건부터 볼게요. 사건은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인데, 예를 들면 우리 요 단원에서 맨날 하는 게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사건이 아니에요. 사건이라고 말하려면은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라고 그랬잖아. 이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사건입니다. 재훈아, 주사위를 던졌다는 사건이 아니야? 던졌다는 사건이 아니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왔다? 그게 사건이야. 그죠? 뭔가 뭐 짝수든 뭐 홀수든 뭐 3의 배수든 뭐 소수든 뭔가가 나왔다라는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경우의 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가짓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짝수의 눈이 나온다.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3가지인 거죠.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짝수 3개니까 이런 게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5의 약수 1하고 5 2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우의 수의 개념이고, 그러면은 재훈아,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2가지. 그치? 그러면 미주야,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몇 가지? 4 이하면 누가 있죠? 1, 2, 3, 4. 그치? 1, 2, 3, 4. 4가지가 되는 거고. 자, 내려가서 2번 문제로 가면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하나를 딱 꺼냈는데 짝수가 나온대요. 가연아, 1부터 9 중에 짝수 2, 4, 6, 8 4개죠? 그럼 4가지. 그 다음에 성현아, 9의 약수 누가 있죠? 9의 약수 1하고 9밖에 없어? 1, 3, 9 3개 있죠? 1, 3, 9 3가지. 야, 너무 쉬워.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이 초반부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여기 지금 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어 있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합의 법칙 이렇게 불러요. 합의 법칙.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는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러면 합의 법칙이고, 그 뒷장을 먼저 살짝 보면 그 뒷장에는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때는 곱해주는 거거든요. 이 경우를 이제 우리가 곱의 법칙 이렇게 부르는데, 이 경우의 수 가르쳐 보면 초반에 제일 헷갈려하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됩니까? 곱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또는으로 일어나는 경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또는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서로 더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 이 경우의 수 단어는 예를 가지고 기억하는 것이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재훈이가 집에 옷장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옷장에 상의가 뭔지 알지, 재훈아? 상의가 뭐야? 그지, 뭐 셔츠 같은 거죠. 티셔츠 이런 거. 상의가 3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의, 바지가 2벌이 있어요. 근데 재훈이가
오늘 약간 기분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상의랑 하의 중에 하나만 입으려고 그래. 동시에 입지 않는 거야. 상의나 하의 중에서 하나만 입으려고 그래. 그럼 그때 재훈이한테 선택권이 몇 개 생길까요? 그치? 상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잖아. 그치? 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고. 근데 동시에 안 입어. 그러면은 3과 2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하는 거예요. 그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는 더해가지고 5가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서 더하는 합의 법칙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날은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씨 오늘은 바지도 입어야지. 그리고 상의랑 하의를 같이 입어. 동시에 입어. 상의도 하나 입고 바지도 하나 입고. 자 그러면은 이때는 3과 2를 어떻게 하는 게 맞아? 곱하는 게 맞는 거지. 그치? 그래서 동시에 입는다 그러면은 곱해서 6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가 헷갈릴 때는 이게 같이 일어날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일어날 수 없으면 더하는 거고요. 같이 일어날 수 있으면 곱하는 겁니다. 그죠? 자, 내려가 볼게요. 3번으로 가서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2보다 작은 수. 미주야, 2보다 작은 수는 누굴까? 1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되겠지. 그럼 재훈아, 4 이상의 누는 몇 가지야? 세 가지. 4, 5, 6. 그죠? 그럼 3번에서 2보다 작거나 뭐뭐 하거나 이 말은 또는 하고 같은 말이죠. 또는 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보다 작은 거가 나오거나 또는 4 이상이 나온다. 이것도 같이 나올 수 있어? 2보다 작으면서 4 이상의 수는 없잖아. 그지? 같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를 그대로 더하라는 얘기죠. 4가지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서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장이 있는데 한 장을 뽑아가지고 3의 배수. 지민아 3의 배수 몇 개? 3개. 5의 배수는 몇 개? 2개요. 그리고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하 더해야 되겠구나. 3 더하기 2 해서 5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134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동시에 상의도 입고 하의도 입고 동시에 입어. 그럴 때 곱한다. 곱의 법칙이고요. 자, 그럼 5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5번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얘들아.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다. 재훈아, 주사위 하나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개 나오지? 6개 나오지. 6개. 근데 또 다른 주사위를 또 던져요. 그럼 얘도 6개 나오지. 근데 얘네 둘을 동시에 던졌지. 그러니까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는데 A 주사위에서도 1에서부터 6 사이 중에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 거고 동시에 여기서도 1에서부터 6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6과 6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 36가지가 되는 거야. 36가지. 그 밑에는 동전을 하나 그리고 주사위를 하나. 동전은 던지면 뭐 아니면 뭐예요? 앞 아니면 뒤. 그러니까 동전 한 개마다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주사위는 하나 던지면 몇 가지 나와? 6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가지와 6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던졌으니까 곱해야지. 12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면 그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동전을 하나 던질 때마다 2가지가 나오잖아. 2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 다 곱해야지. 동시에 던지니까.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얼마예요? 8. 8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동전 2개랑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 그럼 얼마 곱하면 돼? 150. 그치? 2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돼. 그치? 2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주사위 2개, 동전 2개 던졌을 때의 전체 경우수가 나옵니다. 계산하면 144예요. 144.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자 6번을 보시면
학교, 준순의 집, 영화관을 연결하는 길이 이렇게 생겼는데 학교에서 준순의 집까지 가는 경우의 수 그냥 길이 세 갈래니까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준순의 집에서 영화관까지 가는 거 몇 가지? 네 가지가 있겠지. 그럼 마지막에 이제 3이랑 4를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가연아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그쵸? 왜 곱해야 되느냐? 지금 학교에서부터 결국 영화관까지 가는 것이 한 번의 시도란 말이죠. 그 한 번의 시도 안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또 동시에 이 네 가지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가는 거잖아. 학교부터 영화관까지 가려면. 그죠? 요 선택과 요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3, 4를 곱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35쪽에 정아가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초콜릿을 하나를 사려고 하는데 정아한테는 50원짜리 동전 4개와 100원짜리 동전 5개가 있어요. 이럴 때는 금액이 큰 걸 앞에 쓰는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이 5개, 그 다음에 50원짜리 동전이 4개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500원을 지불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가장 간단한 지불 방법은 뭐예요? 그냥 100원짜리만 5개 내는 게 가장 깔끔하게 500원을 내는 방법 아니야? 그래서 100원짜리를 5개를 내게 되면 50원짜리는 안 내도 되지요. 재훈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가 500원짜리 물건을 샀으니까 넌 500원을 내야 돼. 근데 네 주머니에 100원짜리 5개랑 50원짜리 4개가 있어. 그치? 그럼 네가 그냥 100원짜리 5개 내버리면 500원 내는 거잖아. 50원짜리 안 내도 되잖아. 요렇게 내는 방법이 있고 네가 만약에 너는 100원짜리를 4개만 내고 싶어. 그럼 50원짜리 몇 개를 같이 내야 돼? 2개를 같이 내야지 500원이 지불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럼 가연아 여기서 100원짜리 하나 또 줄였어. 50원짜리 몇 개가 돼야 돼? 4개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더 줄일 수 있나요? 100원을 더 줄이게 되면 50원짜리 6개 내야 되는데 나한테 50원짜리가 4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 거야? 3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쵸? 어렵지 않죠? 3가지.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수연이네 집에서 공연장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은 3가지,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수연이가 집에서 공연장까지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탄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방금 전에 이거 있지 이거. 이거랑 같은 상황인가요? 다른 상황인가요? 이거랑 다른 상황입니다. 그죠? 이거랑 다른 상황이에요. 이거는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가 한 번의 시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냥 수연이는 집에서부터 공연장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거치는 데가 없어.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 길이 3개가 있고 버스 타고 가는 길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 우리는 이 7가지 길 중에 하나를 그냥 고르는 거죠. 그럼 이때는 3이랑 4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또는이잖아. 또는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거나 동시에 탈 수 없어. 그죠? 더하는 거다. 답은 3번. 자, 3번 문제는 A 회사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은 9종류, B 회사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은 6종류인데 형석이가 A 회사 또는 B 회사, 자, 동시에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스마트폰을 누가 2개를 사? 한 대만 사야지. 그치? 그러면 동시에 뽑을 수 없으니 뭐 해야 돼? 더 해야 되는 거지. 답 얼마? 15죠. 15. 더하는 거니까. 그쵸? 내려갑니다. 자, 4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재훈아, 일단 전체 경우에서는 몇 가지일까?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주사위를 1개 던지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럼 얼마? 6 곱하기 6 하는 거죠?
동전 1개, 주사위 1개 던지면? 동전 2개 던지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치? 자, 지금 여러분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죠?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놓읍시다. 자, 우리가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졌잖아요. A 주사위도 1, 2, 3, 4, 5, 6 이렇게 6개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고, B 주사위도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여기다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A 주사위도 1 나오고 B 주사위도 1 나온 거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1,1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A 주사위가 2 나오고 B 주사위가 1 나온 거니까 2,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써나간다면 여기는 A가 1 나오고 B가 2 나온 거니까 1,2 이렇게 가겠지. 쭉 가가지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1,6이 될 거고요. 그죠? 쭉 가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6,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엔 뭘까? 6,6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 표 안에 들어가는 1,1부터 6,6까지가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 중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6이 되는 경우를 찾으래요. 그럼 상상해봐. 여기다 우리가 써놓은 이제 순서쌍들 중에 더해서 5가 되는 순서쌍이 누가 있을까? 자, 일단 이렇게 쭉 가다 보면 1,3 그 다음 누구 있어? 1,4. 얘가 바로 합이 얼마예요? 얘가 바로 합이 5가 되는 친구죠. 그쵸? 아하, 그럼 1,4가 있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다 써보지 않아도 1,4 있으면 누구도 있겠어요? 2,3 있을 거고요. 3,2도 있을 거고요. 4,1도 있을 거고. 몇 가지 있는 거야? 9가지. 이게 9가지. 일단 얘만 봤을 땐 4가지. 그러니까 왜 이걸 쓰라 그러냐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선생님 1,4 했는데 4,1도 해야 되나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건가요? 다르죠. 그쵸? 우리는 지금 주사위를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죠. 1,4는 A 주사위가 1이 나오고 B 주사위가 4가 나온 거고요. 얘는 바뀐 거잖아. 그리고 여기 적어놓은 이 순서상에 얘도 들어가 있고 얘도 들어가 있고 따로따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당연히 따로따로 세주는 게 맞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자, 6도 해볼게요. 6은 쭉 가다 보면 1,5가 있을 거 아니야. 얘부터 써줄게요. 1,5. 그 다음 2,4. 그 다음 3,3. 그 다음 4,2. 그 다음 5,2. 이런 질문 하는 데도 있어. 선생님 3,3은 2번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3,3이 한 번 나올까 2번 나올까? 한 번 나오지. 여기 3, 여기 3, 여기 딱 한 번 3,3 나오잖아. 그지? 이거 왜 2번 써? 한 번만 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좀 헷갈리는 부분들을 확인할 때 요걸 생각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자, 답은 몇 가지야 그러면? 9가지가 되겠죠? 네. 자, 넘어갑니다. 136쪽으로 가서 136쪽 여기에서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5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아요. 5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온다. 뭐 쓰면 됩니다. 5의 배수. 우리 미주가 불러줄까? 5의 배수 뭐 있죠? 그렇지. 5개가 있고요. 6의 배수는 뭐 있지, 미주야? 여기까지. 그치? 여기에 겹치는 수 있나요? 겹치는 수 없죠. 겹치는 숫자 없습니다. 그리고 또는이잖아. 또는 동시에 나올 수는 없잖아.
5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6의 배수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5가지, 여기 4가지 그대로 뭐 하면 돼? 더해주면 되겠지. 답은 5번이겠죠. 자, 내려갑니다. 자음이 4장, 모음이 6장이 있는데 자음과 모음이 적힌 카드를 각각 한 장씩 택하여. 이건 그러니까 마치 상의 하나와 하의 하나를 택하는 거랑 같죠. 그죠? 그러니까 자음도 뽑고 모음도 뽑고 동시에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겠구나?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겠구나. 동시에 뽑는 거니까. 그치? 재훈아, 동시에 뽑을 때는 뭐 한다고? 곱하기. 그럼 답 얼마야? 24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 내려갑니다. 7번 아까 한 거다. 동전 1개, 주사위 2개. 근데 이번엔 조건이 붙었어. 동전은 뭐가 나와야 돼요? 앞면이 나와야 돼요. 동전은 던지면 앞 아니면 뒤 2가지 경우일 수가 있잖아. 근데 동전이 무조건 앞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이런 조건이 붙어버리면 이 동전 1개를 던졌을 때 이 동전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1개밖에 없는 거예요. 동전은 그냥 무조건 앞이 나와야 되니까 동전은 그냥 1인 거야. 1. 그 다음에 주사위도 그래요. 원래는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인데 이번에는 주사위에 무슨 수가 나와야 된대? 꼭 짝수가 나와야 된대. 그럼 6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를 줄어? 3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 하나에 3가지, 또 주사위 하나에 또 3가지.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동시에 던지니까 다 뭐 하면 돼? 곱하면 되는 거지. 그치? 얼마다? 9가지가 되겠다. 그치? 답은 9가 되겠고요. 내려가서 8번입니다. 자, 8번은 영기인의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점이 중간에 있고요. 다시 공원이 있는데 영기인의 집에서 서점까지는 버스 노선이 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서점에서 공원까지는 버스 노선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영기가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서점에 들렀다가 공원에 간다. 재훈아, 답 뭘까? 영기네 집에서 서점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영기네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몇 가지? 영기네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몇 가지? 서점에서 공원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몇 가지? 그럼 영기네에서 서점에 들렀다가 공원까지 가는 전체 방법은 몇 가지? 더할 거냐 곱할 거냐가 포인트죠. 지금 영기내에서 서점까지 가는 것과 서점에서 공원까지 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보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네가 여기 5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가잖아. 그럼 여기서 하나를 고르면 여기서는 못 골라? 만약에 재훈이가 상의랑 하의를 같이 입는다. 그럼 너는 위에 있는 3벌 중에서 한 벌 고르고 밑에 있는 2벌 중에서 또 한 벌 고르죠. 그럼 지금도 봐봐. 영기네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 5가지 중에서 한 코스 골랐지. 또 서점에서 공원까지 또 가야 되잖아. 그럼 또 이 3개 중에서 또 하나 이렇게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 중에서도 하나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 중에서도 하나 선택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뭐라고? 곱해야 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 곱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면. 여기서도 고르고 여기서도 고르면 곱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답은 몇이야? 4번.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의 핵심은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거냐. 이것만 잘 구분하면 되겠죠. 그죠? 자, 137쪽 볼게요. 137쪽에 보면은 아하,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요렇게 부릅니다. 순열이라고 불러요. 순열. 순서대로 나열한다. 순열. 순서대로 나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게 이제 순열인데, 자, 이거는 딱 한 번만 이해하면 이거 가지고 다 써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실에 여러분 6명 앉아 있잖아요.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줄을 세우려고 그래.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줄 세우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6명 전부 세울 거면 자리를 6자리 마련하세요. 자리를 6자리 마련하시고, 자, 여기 여러분 6명 중에서 이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는 아직 아무도 줄을 안 섰죠? 그러면 여러분 6명 중에 1명을 골라서 여기다 세우면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누가 설지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6가지인 거야, 6가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 지윤이를 세웠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자리에 세울 사람을 정할 때는 이번에는 이제 지윤이는 자리 잡았잖아. 그럼 이번에 몇 명 중에 고르는 거예요? 5명 중에 고르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 만약에 우리 가연이를 세웠어. 그럼 그 다음 자리를 세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4명 중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6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씩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이 자리를 세울 때는 몇 명밖에 안 남았을까? 1명밖에 안 남았겠지. 그 1명을 그냥 그 자리에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6, 5, 4, 3, 2, 1이라는 이 6개의 숫자를 쭉 뭐 하면 될까요? 다 곱하면 됩니다. 줄을 하나 세운다는 건요, 6자리 위치에 들어갈 사람들이 다 정해져야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6부터 1까지를 쫙 곱하면 그게 6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의 수예요.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계산해보면 720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써요. 중학교 때는 쓰지 않는 표기긴 한데 어차피 나중에 쓰게 될 거야. 이렇게 느낌표를 하나 붙여주면 읽을 때는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6 팩토리얼. 6 팩토리얼 그러면 6부터 시작해서 6, 5, 4, 3, 2, 1 쭉 곱하는 거예요. 그럼 5 팩토리얼 그럼 뭐야? 그치? 5, 4, 3, 2, 1 곱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지만 내가 설명할 때 이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설명이 좀 편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자연수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것을 팩토리얼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제 이럴 때 있잖아. 사람은 6명인데 내가 6명을 다 줄 세우지 않고 6명 중에서 3명만 줄 세우고 싶어요. 3명만. 그럼 아까랑 뭐가 달라질까? 그치. 학생이 6명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나는 3명만 줄 세울 거니까 자리를 3개만 깔고 시작하는 거야. 3개만 깔고. 그러면 맨 앞자리에 설 사람을 고를 때 여전히 몇 가지예요? 6명 중에 고르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는 6명 중에 1명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지민이를 세웠어. 그러면 그 다음 자리, 재훈아, 이 다음 자리에 올 사람을 정할 때는 몇 명 중에 고르는 거야? 몇 명? 우리는 지금 여기 교실에 있는 6명의 사람 중에 3명을 세울 거예요. 못 쓰는 사람도 있겠지. 자리가 3개밖에 없으니까. 자리는 3개야. 근데 맨 앞에 있는 자리를 6명 중에 1명 뽑아서 지금 세웠어요. 그럼 그 다음 자리에 올 사람을 뽑을 때 몇 명 중에 골라야 돼? 5명 중에. 그치? 지민이 빼고 나머지 5명 중에 골라서 넣어야지. 맞아? 그래서 여기에 올 사람은 5명 중에 고르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에 만약에 재훈이를 넣었어. 그럼 재훈아, 그 다음 자리에 올 사람은 몇 명 중에 고르는 거야? 4명 중에 고르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서 더 뽑을 사람이 있어, 없어? 이미 우리는 3자리만 채울 거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에서 끝난 거예요. 그 뒤에 쭉 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네, 그쵸? 그래서 6명을 전부 다 세운다 그러면 6팩토리얼이지만 6명 중에서 3명만 세운다 그러면 6부터 시작해서 3칸만 곱하면 돼요. 3칸만. 숫자 3개만. 이게 순열이에요. 순서대로 줄 세우는 방법의 수입니다. 자, 한 번씩 물어볼게. 자, 성현이 5명 중에 3명만 줄 세워.
어떻게 계산해? 5 곱하기 4 곱하기 3. 잘했어요. 미주 4명을 싹 다 줄 세워. 그쵸? 4 팩토리얼 4321이죠. 자, 재훈이 7명 중에 2명만 줄 세워. (7 곱하기 6) 잘했어요. 7 곱하기 6. 자, 지훈이 8명 중에 4명을 줄 세워. 그죠? 8, 7, 6, 5에서 멈추면 되죠. 그죠? 4개 곱하는 거니까. 자, 가연이 10명 중에 3명 줄 세워. 그쵸? 10 곱하기 9 곱하기 8 여기서 멈추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지민이 100명 다 세워. 100 팩토리얼. 그쵸? 100 팩토리얼. 이게 순열이에요. 순열. 자, 그럼 1번으로 한번 볼게요. A, B, C 3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대요. 3명 다 세운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야? 3 팩토리얼. 얼마일까? 6입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써줘야지. 그치?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다? 5 팩토리얼. 얼마일까? 120. 외우면 편해. 5 팩토리얼 120.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서, 자, 사람은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 2명만 세운대요. 5명 중에 2명. 이제 내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요, 이럴 때 이렇게 쓸 거예요. 5명 중에서 2명을 순서대로 줄 세운다. 이렇게 표시하면 5명 중에 2명을 순서대로 줄 세운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계산할 때는 몇 곱하기 몇 해야 돼? 5 곱하기 4 해야 되겠죠? 맞지, 재현아? 얼마야 그럼? 자, 그러면 그 밑에도, 자, 이것도요. 사람은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만 세울 거예요. 순서대로 세울 거죠. 순서대로 줄 세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5 곱하기 4 곱하기 3 60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워요. 그러면 5명 중에서 4명을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겠죠. 이건 사실 5 팩토리얼과 똑같은 거죠. 1만 빠진 거니까. 그럼 얼마일까? 120. 요렇게. 그치? 그래서 이게 순열이라는 개념이고 경우의 수에 아주 뼈대가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순열, 순서대로 나열한다. 10분. 네, 여기 138쪽 한쪽만 더 나갈게요, 얘들아. 138쪽. 그리고 오늘 내주는 숙제는 금요일까지 좀 해봅시다. 금요일까지. 지훈이하고 미주는 금요일날 우리 수업한 거를 다시 듣기를 하는 걸로 합시다. 진도를 많이 나가진 않을 건데,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은 진도를 좀 나갈 거거든요. 근데 국어랑 겹치잖아. 그래서 금요일날 진도를 다시 듣기를 하는 걸로 합시다. 알았죠? 그리고 풀 거는 내가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금요일에 똑같이 8시 반까지 오는데 이때까지 숙제를 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 책을 가지고 오기. 알았지? 올 거지, 재훈아? 응. 네. 자, 그러면 여기 몇 쪽이니? 138쪽을 보시면 일렬로 세우는 건 똑같은데 이웃한대요. 이웃하는 게 뭐예요? 붙어 있는다는 거죠. 붙어 있겠다는 거야. 그럼 봐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여기 우리 교실에 있는 6명의 학생들을 6자리에다 이렇게 배열을 할 거예요. 6자리에다 배열을 할 건데 뭐 지민이하고 가연이가 죽어도 붙어 앉고 싶대. 꼭 붙어 앉고 싶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둘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세워 있는 것을 이웃하여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웃하여 세울 친구들을 묶어요. 밧줄로 꾹꾹 묶어버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마치 몇 명처럼 취급하면 될까? 한 명처럼 취급하면, 둘이 묶여버렸으니까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지민이와 가연이가 한 명이 됐으니까 봐봐. 원래 우리 6명을 줄 세울 건데 이렇게 둘이 붙어버렸단 말이야. 둘이 한 명이 돼버렸어.
그럼 몇 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5명. 5명이라고 볼 수 있죠. 재훈아 몇 명이라고 볼 수 있어? 몇 명? 뭐라고요? 원래 6명이잖아. 원래 6명인데 얘랑 꼭 붙어있고 싶대. 붙여버렸어. 그럼 전체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5명이 되는 거죠? 아까 5명이라고 했니? 아니지. 5명이 됐어.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네, 5팩토리얼이죠. 그죠? 5팩토리얼, 120까지. 5팩토리얼을 해준 다음에 그다음 봐봐. 지민이랑 가연이가 붙어있게 붙어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어있을 수도 있잖아. 지민이랑 가연이 사이에 순서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곱해줍니다. 이것도요. 그냥 2라고 하지 마시고 2팩토리얼이라고 쓰는 걸 추천해요. 뭐 2는 그냥 2라고 쓰는 거나 2팩토리얼이라고 쓰는 거나 똑같지만 이게 이웃하게 만드는 사람이 늘어나면 팩토리얼을 붙이는 게 맞거든. 자, 그래서 6명 중에서 만약에 2명이 이웃하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똑같이 이제 6명 중 여러분 6명 중에 줄을 세우는데 지민이랑 가연이랑 성현이까지 셋이 꼭 붙어 있고 싶대. 그럼 이건 어떻게 해? 6명 중에서 붙어 있고자 하는 3명을 묶어. 자, 이렇게 묶여서 3명이 붙었어. 3명이 붙었고 총 6명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금은 몇 명이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가 1명이잖아. 하나, 둘, 셋, 4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죠? 그래서 4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묶여있는 3명 사이에 또 순서 정해줘야 되잖아. 이 3명 사이에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3가지가 아니고 3팩토리얼이 맞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3팩토리얼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이게 이해됐으면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는 끝난 거예요. 다시 이웃하게 하고자 하는 애들을 묶어요. 밧줄로 꽁꽁 묶어. 1명으로 생각해. 그 다음에 그 묶음을 포함해가지고 전체 배열을 합니다. 몇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묶여있는 애들끼리의 순서를 또 몇 팩토리얼로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웃하는 거 끝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 자, 여기 3번에 보면 5명이 있는데 B, D를 묶었어요. 자, B, D를 묶었어. 그럼 A, C, E 그리고 B, D가 묶였어. 이렇게. 자, 미주야. 이런 상황이면 일단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몇 팩토리얼? 이 묶여있는 애들이 B, D 2명이니까 걔네 둘 사이의 자리 2팩토리얼. 그쵸? 자, 4팩토리얼은 24예요. 24에다가 2 곱하니까 얼마? 48이겠죠? 48. 자, 두 번째는요. A, B, C, D 중에서 A, C, E를 이웃한대요. 요렇게를 이웃한대요. 요렇게. 얘네를 묶어버렸어요. 그럼 재훈아, 얘네가 꽁꽁 묶이면 이번에는 몇 명을 배열한다고 봐야 돼? 3팩토리얼. 그리고 묶여져 있는 애들 사이에 순서를 정하는 것도 어때? 또 3팩토리얼. 맞아요? 네,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6 곱하기 6이니까 얼마야? 36이 되겠지. 그치? 이게 이웃하게 줄 세우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고요. 그러면 숙제는 132부터 138까지 그리고 워크북은 76부터 80까지만 할게요. 80까지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도장받을 부분 오늘 도장받을 부분은 워크북 54부터 56까지 도장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숙제는 금요일까지 해오기. 금요일까지. 자, 워크북 54부터 56 다 불러줄게요. 그리고 오늘 그 옆에 가가지고 푸는 1, 20제 있죠. 10문제. 그것도 여기 경우의 수에서 나올 거예요.
오늘 설명한 부분에서 잘 풀어보시고 자 54쪽부터 다 부릅니다. 1번에 가는 선분 BC 나는 SAS 다는 각 ABC 2번에 1번 8, 50 2번 12, 60 3번에 가는 선분 NC 나는 선분 MB 다는 1 4번에 1번 9, 10 2번은 7, 10 5번에 1번 6, 3 2번 5, 3 6번 5cm 7번 13cm 8번 2번 9번에 2cm 10번에 8, 2, 6 11번에 4번 그 다음 12번에 2번 13번에 4번 14번에 9cm 15번 7cm 16번에 가는 선분 AC 나도 선분 AC 다는 선분 HG 이렇게입니다. 네, 여기까지 절 도장 받고 가세요. 수고했어요.